자, 오늘 또 나갈 거는 2장 내용입니다. 자, 1장은 우리가 이제 그 워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봤었고요. 거기서는 많이 나오면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뭐 더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2문제가 평균적으로 나왔어요. 방금 우리가 배운 과정까지가 1장까지가요. 그 많은 내용 중에 2개 나옵니다. 여기 1과목에서는.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그 내용이 또 3과목에 또 나오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따지자면 한 4, 5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 중에서. 자, 2장에서, 2장은 좀 많아요, 내용이. 2장은 한 뭐 평균적으로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2장이 이제 워드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 즉 한글이라든지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머릿말, 꼬릿말을 뭐 설명을 해놓고 이건 뭡니까? 라고 1번 머릿말, 꼬릿말, 2번 뭐 주석 이렇게 이제 내놔요. 그럼 그 설명을 보고 이건 뭐 하는지 찝어내면 됩니다. 써보신 분이라면 설명 딱 들으면 아 이게 뭐더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써보신 분은 설명 들어갖고 몰라요. 이게 뭐지?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애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장의 내용은 그 경험을 하신 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애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많아져요. 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 보면 애우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이 장 내용이. 자, 먼저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들인데요. 2장의 내용이. 자, 워드 프로세스는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죠? 그죠? 이 중에 한글 뭐 2005, 2007, 뭐 2010까지 나와 있어요. 2010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MS 워드라는 것도 있고요. 자, 또 우리 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만의 또 그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도 MS 워드를 사용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한글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거의 사용 안 하고 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치타로 자기들이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사용 안 해요. 기능이 워낙 떨어져요. 한글만큼 기능되면 좋은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게요. 그래서 얘들은 이거 있어도 사용 안 하고요. 얘를 사용합니다. MS 워드가.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한글이 개발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MS 워드도 다 됩니다.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고 다 됩니다. 똑같아요. 기능은요. 약간 사용법이 약간 다를 뿐이지 기능적 면에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른 나라도 전부 요걸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한글을 쓴다는 거죠. 주로 이제 강공서나 이런 데서 100% 이거 씁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기업체들도 다 따라갑니다. 기본적으로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글을 쓰신 분 아시죠? 그죠? 자, 이거는 한글 2007입니다. 우리 2007로 시험 칠 거니까 2007을 띄울게요. 한글 2007을 띄울 겁니다. 자, 한글 2007이죠. 그죠? 자, 여기 한글이죠. 그죠? 많이 보셨죠? 그죠? 글을 치시고, 여기가 이제 글을 칩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여기 좀 크게 봐서 하는데, 실제로는 문서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을 치면 됩니다. 작성하면 되죠. 그죠? 뭐 합니다. 뭐 영어 치고, 숫자도 치고, 한글로도 치고, 그죠?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그죠? 칩니다. 그죠? 또 한자도 입력 가능하고, 그죠? 특수문자까지 입력 가능하죠? 자, 이게 한글이고, 여기다 글자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뭐, 선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이고, 자, MS 워드를 보여드릴게요. MS 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겁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죠. 그죠? 지금은 빌 게이츠 은퇴했죠. 그죠?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오피스라는 범주에 이제, MS 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워드 2003을 볼까요? 자, 요걸 눌러볼게요. 요거 누르면, 워드 2003이라는 게 실행됩니다. 뭐 설치 준비 중인데 이걸 뭐 잘못 설치했었습니다. 2003도 요거하고 똑같아요, 거의.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요게 2003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거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빠진 게 하나는 그리기가 하나 없네요. 자, 그것도 띄우면 됩니다. 자, 그리기를 띄우면 여기 뜨네요. 요거는. 요것도 똑같이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요걸 이렇게 보면. 자, 요거나 보세요. 여기 똑같이 글을 치고요.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이제 영어 치고, 뭐 한글 치고 이렇게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라든지 바탕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요것도 여기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리기도 보세요. 여기 사각형을 그리면 사각형 여기 있고.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잘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 한글을 이제 잘 다룰 줄 아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외국계 계열에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 오피스를, 워드를 또 잘 다룰 줄 알면 됩니다. 그죠? 기능은 똑같고 사용법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얘를 잘 할 줄 알면요, 얘 배우는 거는 금방 배워요. 단지 요거는 요소 누르는데 요거는 어디 가서 누르더라, 그것만 익히시면 돼요. 나머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거 두 개를 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묻는 거지 뭐 특정 한글 기능만 묻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 다 똑같은 게 이거에 대한 기능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에 대한 기능. 자, 이게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요거는 닫고요. 우리 한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실기도 하셔야 되니까. 자, 요것도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 워드 프로세스들이고. 자, 그 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기능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여러분 교재도 그렇고, 여기도 무슨 편집 기능이라든지, 출력 기능이라든지, 입력 기능, 저장 기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딱, 그걸 책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게, 워드 프로세스를 내가 문서를 작성하시려면 입력을 해야 되죠. 뭘 입력합니까? 글을 입력하고, 그리고 도형도 입력하고, 그림도 넣고, 그죠? 그런 걸 넣는 게 이제 입력 기능이죠. 입력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키보드죠. 글자를 쳐야 문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종이에 연필로 그리듯이 이제 타자를 해야 됩니다. 타자를 하면 글이 다 치지고 그게 종이에 그대로 인쇄시키면 그대로 나오죠. 그죠? 자, 입력 기능, 키보드 키의 기능. 우리가 앞에서 키보드 잠깐 설명할 때 뭐 나왔습니까? 2벌씩, 3벌씩 나왔죠. 그죠? 이제 그거 말고 좀 더 키보드에 대해서 상세한 기능을 다룹니다. 자, 어떤 기능입니까? 토글, 조합, 삭제, 화면을 이동한다거나 커서를 이동한다거나 또 특수 기능 키들. 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키들을 분류를 시킬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여러분이 이제 요 3개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토글 키라는 말이 나오고 조합 키 나오고 삭제 키가 나와요. 자, 토글 키는 뭐냐면요. 토글이라는 말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전기 스위치 보면은 스위치는 하나인데 두 가지 기능을 가지죠. 뭡니까? 껐다가 켰다가 온오프 기능을 가지죠. 즉 하나의 키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 키들을 우리가 토글 키라 그럽니다. 키는 한 개인데 걔가 어떤 것도 되고 이거 두 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뭡니까? 여러분 많이 쓰죠. 뭐예요? 한글, 영어. 한영 키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한 번 누르면 한글 됐다가 한 번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바뀌죠. 자, 또 요거요. 캡슐락 키. 캡슐락은 많은 키입니까? 대문자, 소문자죠. 그죠? 왼쪽에 중간에 제일 끝에 왼쪽에 중간에 있죠. 캡슐락 키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누르면 대문자가 됐다가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소문자 되죠. 자, 요거는 확인이 가능하죠. 어디서요? 키보드에 불 들어오는 게 3개 있습니다. 캡슐락 키를 누르면 불이 왔다가 갔다가 그럽니다. 누를 때마다. 그죠? 불이 들어왔다면 대문자, 불이 꺼졌다면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캡슐락 키. 그죠? 자, 이것도 토글이에요. 하나의 키에 두 가지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인서트 키라는 게 있는데, 인서트는 여러분 아마 잘 안 쓰셨을 거예요. 이거는 키보드에서 불 들어오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기 엔터 키 옆에 보시면 딜리트 키 있고 인서트 키 있죠. 그죠? 그게 인서트 키 이겁니다. 삽입 키라 그래요. 이거는 왜 토글 키가 가능하냐면, 자, 요거는 문서 작성했으면 가능한 키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안 됩니다. 문서 작성했으면 토글 키가 가능한데, 자, 여러분 전에 수업 들으시면 설명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글자를 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쳤어요. 민국이라고 쳤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서 중간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이에다가 무궁화라는 글자를 넣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무궁화, 대한민국을 넣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무궁화를 빼고 쳤어요. 아, 빠졌네.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러면 커서를 옮기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어떻게 무궁화라고 치겠죠? 자, 무궁화로 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당연히 들어가는 게 정상이겠죠? 무, 궁, 화. 뭔가 좀 이상하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삽입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자, 제가 다시 돌아가서요. 이상하다. 원래는 이게 아니었죠? 자, 제가 무슨 키를 눌러서 그래요. 자, 원래는 이렇게죠. 무, 궁, 화. 이게 정상이죠. 그죠? 이게 정상인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지우면서 덮어쓰기로 쳐졌어요. 그죠? 바로 요게 무슨 키냐면 인서트 키를 눌렀을 때 요 동작을 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자, 인서트 키를 누르면 삽입이 되고 수정 상태가 되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삽입 수정이라는 곳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삽입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키입니다. 여기, 아이고, 지금 잘못됐죠? 자, 여기 삽입과 수정이란, 요 삽입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확인 가능해요. 제가 눌러볼게요. 인서트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수정. 다시 누를게요. 삽입. 수정, 삽입. 인서트 키를 누를 때마다 삽입과 수정이 됩니다. 삽입 상태라면 내가 어떤 글자를 커서 두고 치면은 그 중에 삽입이 돼요. 이렇게요. 만약에 인서트 키를 눌러서 수정으로 바꿨죠. 그리고 내가 이게 우리나라 사이에다가 숫자를 쳐볼게요. 지워지면서 덮어쓰기가 되버리는, 즉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이게 틀린 글자라면 괜히 지우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커서를 두고 수정 상태에 치기만 치면 나머지 지우는 기능까지 같이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삽입과 수정을 바꿔주는 키가 뭐라고요? 인서트 키, 토글 기능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키의 두 가지 기능. 요거는 문서 작성에서만 되는 키입니다. 인서트 키는요. 자, 또 아니면 마우스로 얘를 눌러도 됩니다. 눌러도 삽입과 수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본은 삽입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글을 넣으려고 쳤는데 수정이 되더라 그러면 어디 가서는 다 똑같습니다. 엑셀이건 파워포인트건 내가 여기서 커서를 두고 내가 쳤는데 얘가 덮어쓰기 되더라 그러면 인서트 키가 누르져 있는 거예요. 자,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덮어쓰기 되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컨트롤 Z 돌리시고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인서트 키 눌러줬거나 모르고 딜리트 하다가 눌렀거나 그럴 겁니다. 그럼 다시 인서트 키 또 누르면 됩니다. 누르고 다시 치면 이제 삽입 상태가 돼요. 인터넷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쓰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글 쓰다가 딜리트 키를 누르면서 잘못해서 인서트 키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정하려고 커서 두고 따닥따닥 쳤는데 다 지워져요. 그럼 뭐야 이래 당황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럼 또 지우고 또 써요. 또 그래 돼요. 그럼 난리가 나요.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럴 때는 인서트 키를 한 번만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요런 게 안 나타나요. 표시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만 딱 누르시면 돼요. 그냥. 자, 이게 인서트 키입니다. 됐나요? 자, 넘락이라는 게 있어요. 넘락은 어디 있죠? 여러분 키보드에 숫자 키들 모아놓은 데 있죠? 계산기 같은데 오른쪽 편에 그걸 숫자 키패드라 그럽니다. 계산기하고 똑같은 배열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맨 왼쪽 위에 보면 넘락이라는 불 들어온 키가 있어요. 그거 눌러보세요. 불이 왔다가 갔다 합니다. 기본은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야만이 숫자 키가 먹힙니다. 이게 불이 꺼지면 숫자 키가 안 먹혀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줄을 바꾸고요. 숫자를 칠 거예요. 자, 넘락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숫자 키패드에 숫자를 쳐야 됩니다. 숫자 키패드에 숫자를 치니까 숫자가 먹힙니다. 이렇게요. 먹히죠, 그죠? 자, 먹히는데 만약에 숫자 키패드 불을 껐어요. 제가 지금 끈 상태입니다. 넘락을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리고 제가 8번 키를 눌러볼게요. 8번 키. 자, 8번 한 번, 두 번. 어떻게 되면 8이 치지는 게 아니고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그는 어떤 거냐면 8번 키를 잘 보세요. 화살표 위로 되어 있는 키가 밑에 있죠. 넘락을 꺼버리면 이 숫자가 아닌 그 밑에 특수 문자들 있죠, 그죠? 화살표 이런 거. 요게 먹혀버려요. 페이지업이랑 페이지 다운. 요게 먹힌다는 거예요. 즉 숫자를 쓸래 안 쓸래 하는 게 넘락이에요. 여러분 이건 숫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넘락을 켜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요. 근데 내가 인터넷에 뭐 비밀번호 치다가 숫자를 열심히 쳐고 타려는데 비밀번호 틀렸대요. 이상하다. 분명히 잘 쳤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두 번, 세 번 했는데 똑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됩니까? 넘락이 불이 왔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꺼져 있다면 당연히 숫자가 안 먹히니까, 딴 게 먹히니까 실컷 쳐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혹시나 딱 보니 넘락이 꺼져 있어요. 그럼 비밀번호 안 됐겠죠. 넘락을 다시 켜시고 어떻게 해요? 숫자를 치시고 로그인 하시면 로그인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세요. 초보분들이. 이 넘락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됐나요? 토글입니다. 그것도요. 숫자 키를 쓸래 안 쓸래 하는 거고. 자, 스크롤락이 스크롤락. 이걸 쓰실 일은 써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컴퓨터를 웬만큼 다루는 사람도 이 키가 뭘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스크롤락이에요. 스크롤락. 스크롤이라는 게 뭡니까? 화면을 옮길래 안 옮길래 화면이 이제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이렇게 화면을 옮기는 거죠. 그죠? 그걸 스크롤입니다. 그죠? 이걸 할래 안 할래 묻는 겁니다. 스크롤락. 자, 제일 쉬운 방법이 엑셀 같은 데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엑셀 같은 데 들어가면 내가 커서를 뒀을 때 원래 커서는 화면을 내가 내리면 커서가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커서가 여기 있고 자, 이걸 내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향키로 내리게 되면 화면이 움직이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지금 화면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정상이고 자, 스크롤락을 내가 켰어요. 켜고 나서 화면 움직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걔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고 화면만 움직여요. 그죠? 틀리죠? 스크롤락을 끄면요. 이 커서가 움직이고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밀어 올립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두고 스크롤락을 켰어요. 켜고 이제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아래로. 타. 그대로 있고요. 화면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여기다 뭘 치고 있는데 화면이 밑에 더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방향키만 따다 내리면 내가 계속 입력 상태가 유지되면서 화면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스크롤락이에요. 이 개념 이해하셨나요? 스크롤락은 저 위에 F12 옆에 보면 오른쪽으로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스크롤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실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마우스를 누른다거나 내가 옮기면 되니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이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스크롤락이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요 개념만 잡으세요. 요것도 불이 들어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뭐 세 개 키가 있죠. 넘나가고 캡슐락하고 스크롤락 있네요. 요게 토글 키예요.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하나의 키의 두 가지 기능. 자, 그리고 조합키. 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조합이라는 게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 조합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조합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걸 단축키 그래요. 단축키. 컴퓨터를 잘 쓰려면 단축키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워드 1급 실기를 합격하시려면요. 단축키 안 쓰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축키 한 20개 정도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쉬워져요. 정 안 되면 한 10개 정도까지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아껴요. 이거만 잘 써도. 자, 그 조합키가 도대체 뭐냐? 합쳐가지고 하나의 동작을 하는 거. 자, 다른 키와 조합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키다.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요 키들입니다. Alt, Ctrl, Shift. 여러분 왼쪽 편 맨 밑에 키보드에 보면 있죠. 모여져 있죠. Shift도 있고 Ctrl, Alt 다 있죠. 얘는 그냥 눌러봐야 아무것도 동작 안 해요. 제가 Shift 키 눌러볼게요. 자, 지금 요거 여러분 누르니까 동작하는 게 요건데, 요거는 뭐 나중에 윈도우 할 때 배우실 거예요. 자, Shift 키를 눌러봐야 동작을 안 해요. Ctrl 키? 동작 안 합니다. 자, 이번엔 Alt 키? 동작 안 합니다. 그죠? 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어떤 다른 키와 같이 쓰게 되면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키예요. 복사키 뭡니까? Ctrl C. 모두 선택 Ctrl A. 또 거꾸로 돌아가는 키, 각으로 돌리는 키 Ctrl Z. 잘라내기 Ctrl X. X는 가위 생활하겠죠. 그리고 붙여넣기 Ctrl V.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키는 항상 쓰라켰습니다. 그죠? 어디 있습니까? 붙어져 있어요. 쫄쫄이 붙어 있습니다. A, Z, X, C, V. 키에 딱 5개가 딱 나란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5개 키는 에워서라도 계속 쓰라켰어요. 바로 요런 키가 바로 뭐라고요? 조합키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윈도우하고 D를 누른다거나 뭐 윈도우하고 뭐 다른 키를 눌러도 되고요. 또 Alt F4 창을 종료한다거나 윈도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키도 있고요. 컨트롤 ESC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키 이거 다 외울 겁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키를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나옵니다. 저 2과목에 나오는 키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합키는 혼자서는 사용 못하는데 다른 키와 같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내가 다시 밑에 또 계속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하면 되는데 여기 요거 누를 거면 Ctrl 플러스 C죠. 그죠? 요거 쓰면 된다는 거예요. 범위를 잡고요. Ctrl C 눌렀습니다. 복사가 된 거예요. 어디로요? Ctrl C 하면 어디로 복사된다 그랬죠? 이거 하면 우리 앞에 1장에서 배웠잖아요. 램에 그죠? 램에 주객장치 램으로 지금 복사해 놨어요. 요 내용을 그대로 그 메모리에다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커서를 두고요. 자, 여기다가 Ctrl V 하면 어떻게 해요? 램에서 뽑아와가지고 여기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뿌려줍니다. 또 한 칸 띄우고 뿌리고 이러면 단축키를 쓰게 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다다다다 누르면 지금 계속 붙여넣게 되죠. 뭐 100개, 1000개라고 하면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냥 Ctrl V만 누르고 있으면 뭐 1000개건 뭐 2000개건 뭐 쭉 됩니다. 그죠? 이걸 만약에 단축키를 안 쓴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붙이기, 또 가서 오른쪽 버튼 붙이기, 오른쪽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1000번 한다 생각해보세요. 속 터지죠. 그죠? 1000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른쪽을 1000번 눌러야 되고, 또 그 마우스 1000번 움직여야 되고, 누르는 거 1000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Ctrl V만 딱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쫙 되겠죠. 그죠? 숫자만 잘 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방법을 우리가 조합키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요 3개 키가 바로 혼자서는 사용 안 되지만 어떤 키와 같이 씁니다.
뭐 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 키라든지 위에 있는 뭐 F1부터 F12까지 그 키를 쓴다거나 그걸 조합키라 그럽니다. 자, 삭제키. 삭제는 당연히 알죠. 지우는 키입니다. 여러분 지우는 키 알고 있는 키가 딱 대부분 분들이 두 개 있습니다. 요거요. 백스페이스 키, 엔터 키 바로 위에 있는 키 있죠. 앞으로 지우는 키고 딜리트 키 있죠. 요거를 많이 쓰시죠. 근데 대부분 요거만 쓰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으면 요거 우리라는 거 지우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커서를 딱 옮기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엔터 키 위에 백스페이스 이렇게 지우고 계세요. 그죠? 지우는 걸 다 그렇게 하세요. 공통으로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지우는 키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커서가 여기 뒀어요. 자, 앞에 숫자들을 다 지우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앞으로 지우면 되죠. 백스페이스 키라는 걸 엔터 키 바로 있는 거 왼쪽 화살표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지우래요. 우리를. 아, 우리 지워야 되니까 뒤에 또 막 이렇게 합니다. 커서를 또 이렇게 옮기죠. 그래갖고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커서를 뒀다면 앞으로 지우세요 하면은 숫자 지우세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다 지우겠죠. 우리를 또 지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커서를 옮기지 않습니다. 커서 뒤에 지우는 키가 뭡니까? 딜리트 키입니다. 여기서 딜리트 키 누르면 뒤에 걸 커서 쪽으로 지워와요. 딜리트 키, 엔터 키 바로 옆에 있는 딜리트 키를 한 번, 두 번 이래야 되지. 커서를 또 옮겨가지고 백스페이스 키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죠? 이 두 개를 적당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백스페이스는 커서 기준으로 앞으로 지우는 키고요. 딜리트 키는요, 커서 기준으로 뒤에 글자들을 지워옵니다. 커서 쪽으로. 됐나요? 자,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우는 키 또 있어요. 자, 어떤 키냐면, 이 두 가지 키만 여러분 알고 있는데, 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인서트 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이를 지우고 다른 글자를 친다거나 아니면 아예 지워버리고 싶어요. 얘를 그냥.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커서를 딱 두고요. 삽입 상태가 아닌 수정으로 바꿔줍니다. 수정으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 뭐 누르면 되냐면 빈 공백 넣어주는 키 뭡니까? 스페이스 키.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지워졌죠. 그죠? 자, 이건 어떤 개념이에요? 수정 상태니까 덮어쓰기 되겠죠. 그 대신 스페이스 키 누르면 빈 공백이 써지니까 빈 공백으로 2를 덮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지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지워놓은 키하고 똑같이 동작한다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시험에 이걸 가끔 묻는 적도 있어요. 스페이스 바도 지우는 키다. 단 갈로 열고 수정 상태일 때 여기 삽입이 되면 틀린 겁니다. 그죠? 삽입 상태에서는 지워지는 키가 아니죠. 빈 공백이 들어가 버리죠. 단 수정 상태에서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딜리트 키나 이런 것처럼 지워지는 키하고 똑같이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요 말이 중요합니다. 수정 상태에서입니다. 수정 상태에서 인서트 키 눌러가지고 수정 상태로 바꾼 상태에서는 스페이스 키도 삭제 키가 되더라. 됐나요? 자, 요거 빨갛게 됐으니까 요거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커서와 화면을 이동하는 키입니다. 당연히 아시죠? 커서 이동할 때는 우리 이동키 사방으로 이동하는 키 있죠. 그죠? 방향키. 그죠? 거기에 4개 있죠.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4개 딱 모아놨잖아요. 그죠? 주로 애들 게임할 때 많이 쓰죠. 그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 방향키라 그래요. 이동키, 방향키. 그걸로 우리 커서를 이동합니다. 자, 가볼까요?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어요. 자, 커서를 위로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위쪽 화살표 따다다.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왼쪽 화살표.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이동합니다. 그죠? 자,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아래 화살표 누르면 아래로 갑니다. 자,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커서를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안 쓰셔도 돼요. 굳이 마우스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향키 갖고 근처라면 따다닥 따다닥 한다면 글자를 딱 치면 되겠죠. 그죠? 또 밑으로 따다닥 가갖고 이래가지고 따다닥 바로 치면 되겠죠. 이게 더 빠르지. 마우스까지 갔다가 마우스 옮기고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소비되니까 근처로 움직일 때는 이 방향키를 빨리 움직여서 탁탁탁 움직이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커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키보드에 보면은 홈키라는 게 있어요. 홈키. 인서트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홈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홈이 집이란 말이잖아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자, 집이라면 우리가 대충 말하면 요 맨 위에 맨 첫 번째를 집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 맨 위에 여기. 그죠? 그 여기로 온다고 전부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 요거 누르면 아, 제일 첫 장으로 가겠구나. 자, 그럼 해볼까요? 멀리 가지 마. 여기서 해봅시다. 여기 있는데, 자, 홈키를 눌러볼게요. 어디든 잘 보세요. 홈.
어떻게 됩니까? 커서가 있던 그 줄의 제일 첫 번째로 갑니다. 첫 열로. 이게 홈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홈을 설명할 때 문제에 나오는 게 이랍니다. 만약에 커서가 어딘가에 있는데 홈키를 누르면 맨 첫 장의 첫 번째 칸으로 가더라 합니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 열에, 그 행의 첫 번째 열로 가더라는 겁니다. 맞죠? 무조건 맨 앞으로. 그 줄에서 제일 처음에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또 커서 또 여기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는 홈키 바로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엔더라는, 끝이라는 키가 있죠. 엔더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이제 알겠죠? 엔더를 누르면 그 줄의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글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엔더 홈, 여기 바로 그 줄에서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맨 앞이냐, 맨 뒤냐, 요거지. 무조건 문서의 맨 처음으로, 맨 끝으로, 이게 아니에요. 엔더라는 말이 끝이긴 끝이지만은 그 줄의 끝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세요. 요거는 엑셀이건 파워포인트건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됐나요? 자, 요런 개념. 자, 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아시죠? 요거는 한 페이지 위쪽, 한 페이지 아래쪽이죠. 자,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페이지란 말이 붙었다고 한 페이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1페이지 있다가 페이지 다운 누르면 2페이지 가야 되는데 선생님 안 가던데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페이지란 말은 썼지만은 한 화면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 많이 보고 있건 적게 보고 있건 알아서 그 화면 다음 화면이 움직이는 거지 한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쓰면 요게 지금 1페이지, 요게 1페이지죠. 요게 다음이 2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제가 2페이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2페이지 요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2페이지 끝을 보고 있는데 여기 커서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겠네요. 여기 있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볼게요.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3페이지로 바로 가느냐? 안 갑니다.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2페이지 바로 그 밑에 빈 공백을 딱 보여주죠. 한 페이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한 화면, 한 보이고 있는 화면 위쪽, 아래쪽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페이지 업 다운 키가 그 화면의 위와 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한 화면 보이고 있다가 밑에 또 화면 보일 수만큼 또 당겨서 보여주고 그게 페이지 업 다운이에요. 한 페이지를 이동하더라 이런 말 나오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페이지 업 다운. 자, 엔터키도 있어요. 엔터키는 뭐, 그 엔터키도 커서를 이동할 수 있대요. 어떻게 이동할 수 있죠, 이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커서 여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어요. 이동할 수 있대요. 어떻게 이동합니까? 엔터키 쳐볼까요? 지금 여기 가버리네요. 자, 이상한 데 가버렸지만. 자, 여기 있습니다. 엔터키 쳐볼까요? 어디 갔습니까? 밑으로 갔죠? 또 엔터키 쳐볼까요? 밑으로 가죠? 됐나요? 지금 근데 웃기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엔터키 치면 줄이 하나 삽입돼야 되죠? 왜 삽입이 안 됐을까요? 수정이라 썼습니다. 수정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기 삽입이 됐다면, 여기서 엔터를 쳤다면 어떻게 해요? 줄이 삽입되면서 커서가 내려가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정 상태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커서가. 자, 엔터는 줄 바꿈 키입니다. 그죠? 줄 바꿈. 그래서 줄이 바뀌니까 당연히 커서가 한 줄 다음으로 이동해버려요. 그 이동키가 됩니다. 다음 줄로 이동했으니까 커서가, 그죠? 자, 커서 화면 이동키. 자, 기능키라는 게 있어요, 기능키요. 자, 기능키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보드의 맨 위에 있는 키들이에요. F1부터 F12까지. 자, 컴퓨터를 잘 모르신 분은 저하고 수업하시면 이런 분들 계셨어요. 제가 F10 누르세요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F 한번 누르고요. 10 눌렀습니다. 자, 그거는 뭐예요? 컴퓨터를 쓰시긴 쓰신 분이었어요. 그거는 쓰시는 인터넷도 잘하신 분인데 이런 기본을 모르고 이제 그것만 배우시고 자기 할 줄 아는 배우시고 제가 이제 저는 당연히 안다 생각하고 F10키 누르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F 누르고 10 누르니까 남들은 다 떴는데 자기는 안 뜨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안 되는데 왜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F 누르고 10 누르고 계세요. 그 F10 누른 게 아니죠, 그죠? F10키 누르면 어떡합니까? F1부터 F10이라는 키가 위에 있습니다, 키보드에, 그죠? 거기서 F10을 누르라는 거예요. 이게 특수 목적을 가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F12를 눌러볼게요. F12 한글에서 뭐가 떴는지 잘 볼게요. F12 눌렀습니다. 자, 뭐가 뜹니까? 사전이 뜹니다. 사전. F12는 한글에서는 사전을 띄우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다 틀려요. 자, 여기다가 또 뭐 F5나 뭐 F6 이런 거 다 키가 뭐 있습니다. 먹혀요. 또 F7 눌러볼까요? F7요. 뭐 뜹니까? 편집 용지. 이거는 용지 여백을 잡아주는 것들입니다. 자, 또 F6 눌러볼까요? F6. 스타일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축 키들이 지금 여기에 먹혀 있어요. F1부터 F12까지 한글에서는. 또 MS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도 다 F1부터 F12까지 특수한 키를 동작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프로그램마다 다 틀려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 기능키라 그래요. 그걸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정해놓은 키들, 기능키. 일부러 F1부터 F12키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 됐나요? 키보드 키의 기능들입니다. 실무에 잘 낸 것들은 뭐 요런 삭제 키들 가끔 물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 설명해 놓고 다음 중 무슨 말이냐, 어떤 키냐,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뭐 요렇게 해놓고 1번 토글키, 2번 이렇게 나겠죠. 뭐 그거 찾아내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 나왔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 키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키에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조합키를 같이 사용하는 뭔가 사용해서 하는 걸 우리가 단축키란 말을 써요. 또는 다른 말로 바로가기 키를 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는 이제 바로가기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금 하나 나왔죠. 바로가기 키. 아까 말했던 컨트롤 C, 컨트롤 V, Alt F4 뭐 이런 것으로 어떤 키와 어떤 키를 같이 써가지고 조합키를 같이 써가지고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명령을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합키입니다. 바로가기 키라 그래요. 뭔가를 바로 갑니다. 그죠? 괜히 마우스 가지고 막 누르고 메뉴 누르고 안 하고 컨트롤 C 누르면 바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우리가 바로가기 키 또는 줄여서 빨리 할 수 있다 해서 단축키 그럽니다. 바로가기 키, 단축키. 자, 마우스 클릭 없이 키를 누르는 것만으로 특정 기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 C. 원래 컨트롤 C 하려면 어떻게 해요? 드래그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라는 거 눌러야 되는데 그럼 마우스까지 손이 가야 되고 마우스 움직여야 되고 메뉴 띄어야 되는데 귀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만 딱 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C. 그럼 복사가 된 겁니다. 원하는 곳에 가서 컨트롤 V만 누르면 됩니다. 붙여넣기도 원래는 오른쪽 누르고 붙이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컨트롤 V만으로 바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가기 키, 단축키 이런 말 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바로가기가 있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뜨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 메뉴인데 요걸 우리가 바로가기 메뉴, 단축 메뉴 씁니다. 두 개 나왔죠. 키로 이용하는, 키보드로 이용하는 게 바로 바로가기 키고요. 단축 키고. 마우스 가지고 이용하는 거는 바로가기 메뉴, 단축 메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넣는 거예요. 이걸 단축 메뉴, 바로가기 메뉴 그러고요. 또 바로가기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요런 것들, 요런 것들. 하살표 붙은 것들 있죠. 요거. 아이콘 중에 하살표 붙은 것들. 요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 그럽니다. 아이콘 중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이라 그래요. 더블 클릭하면 얘가 실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바로가기 아이콘인 건데 하살표가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요것들은 바로가기 아이콘 아니에요. 하살표가 없죠. 그죠? 여기 왼쪽에. 그죠? 단축 아이콘 또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말씀입니다. 바로가기란 말이 붙은 거는 딱 세 개입니다.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아이콘. 됐나요? 이렇게 세 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우스 클릭 없이니까 마우스 사용 안 하는 거니까 바로가기 키가 되는 거죠. 그죠? 컨트롤 C라든지 뭐 컨트롤 V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것들을 우리가 키의 입력 기능 중에서 키의 기능들이다.